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이것 모르고 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들 부모님과 자녀 간, 배우자 간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가 온다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간 계좌 이체 거래가 모두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고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는 부모님과 자녀 간, 남편과 아내 간, 조부모님과 손주 간에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계좌 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일단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여세 부과 대상 및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증여자별, 수중자별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과세 대상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천만 원 이상 재산 가액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증여 재산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 재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증여 재산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한 번만 적용을 해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공제액은 6억 원입니다. 직계 존속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액이 1천만 원인데요. 여기서의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다음은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세율은 10%, 누진 공제는 없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세율은 20%,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해줍니다. 과세 표준이 5억 원을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 세율은 30%, 누진 공제는 6천만 원입니다.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 세율은 40%, 누진 공제는 1억 6천만 원을 해줍니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세율은 50%, 누진 공제는 4억 6천만 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수중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 예를 들어 손자인 경우에는 30% 할증 과세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 간 계좌 이체이지만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계좌 이체의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계좌 이체는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해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그 물품 구입 비용을 송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자녀가 받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로 인정이 되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면 이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쉽지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은 배우자 간 계좌 이체의 경우입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부모와 자녀 간 계좌 이체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비, 주거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비는 물론이고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굳이 하나하나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그렇게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과세 관청에서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 계좌 이체 내역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관청이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부부간 계좌거래 내역을 과세 관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간 계좌 이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부부간 계좌 이체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의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 자산이 크게 늘어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생활비를 아껴 써서 남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잘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과세 관청에서는 그런 경우에 생활비를 초과해서 배우자에게 이전된 증여액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의 과거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충분하다면 별다른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좌이체 내역 조사는 언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조사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는 3년간 자료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 사업장 세무 조사입니다. 이는 5년간 자료를 조사합니다. 세 번째, 상속세 세무 조사입니다. 이는 10년간 자료를 조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세무 조사를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계좌 이체 내역은 국세청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세무조사가 필요할 때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바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하루 1,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지만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 이체는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상속받을 때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이는 10년간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려받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의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점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년간 발생한 계좌 이체 내역 중에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계좌이체 받은 금액까지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이 되어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년, 2년 전의 일도 기억해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9년, 10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해서 입증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9년, 10년 전에 부모님을 대행하여 생활용품을 구입해주고 그 구입비용 몇천만 원을 나중에 계좌이체 받은 것을 국세청에서는 증여 금액으로 인정을 하면서 느닷없는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입증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가족 간 계좌 입금 시 처리 방법입니다. 바로 계좌 이체를 할 때마다 무슨 사유로 이체를 했는지 그 사유를 하나하나 통장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 시 메모 사례 예시입니다. 부모님 통장 표시는 부친 차량 구매 비용, 모친 전자제품 구매 비용이라고 표시를 해두시고 받는 분 통장 표시도 동일하게 부친 차량 구매 비용, 모친 전자제품 구매 비용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모 표시를 해두시면 오랜 시간이 흘러간 후에도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더 내야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체 메모란에 상세하고 알기 쉽게 이체 세부 내역 메모를 남겨두시고 영수증 등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들을 미리미리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사례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